당신이 꿈꾸는 사랑과 결혼의 모든 것.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배우자를 찾는 시간.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의 진행을 맡은 미스코리아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강동원입니다. 네, 대국민 행복 프로젝트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매주 이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애와는 달리 결혼은 또 다른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륜진 대사라고 하는 결혼, 과연 누구에게 가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까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에서는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니까요. 아래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혼 카운슬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등의 전문직은 기본이고요. 네. 국내 100대 기업의 혼사를 담당하고 계신 결혼 컨설턴트, 우리 김현중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혼 남녀의 행복한 결혼을 책임지고 있는 결혼 전문가 김현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내 사전에 모태솔로란 없다. 환상의 커플 500상을 탄생시킨 커플 매니저계의 신화죠. 독설가 언니 권수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사랑의 메신저 권수진 커플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부터 오늘 두 분께 좀 상담을 네.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요,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고민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자감을 찾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소개팅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운명적인 만남은 더더욱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미혼 남녀의 배우자감을 찾는 방법. 네, 여성과 남성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위 궁금하시죠? 과연 뭘까요? 네, 여성은요,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남성의 경우는 지인의 소개나 모임을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김현준 대표님, 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다른 사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젊은 나이에 본인이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은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작 학교 동창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그런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필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소개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네. 보면 또 결혼 정년기가 훌딱 지나가기 일수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 여성이요, 배우자감을 찾는 방법 3위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했는데, 공감하시나요? 권수진 매니저님? 그렇죠. 그 운명적인 만남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환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희 쪽에 오셔서 그 운명을 실험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예. 집안은 상당히 많이 평범하신 그 28살에 외고를 나오신 그 스카이군의 그 학교를 나오신 여성분이셨어요. 네. 예, 저희 회사 소문 듣고 오셨는데 네. 상담을 해보니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보실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조금 낮춰서 보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네. 정말 뭐 학력이나 다른 부분은 조금 낮춰서 보셔도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본인이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는 참 겸손한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네. 결론은 저희 집에서 결혼하셨고요. 네. 자수성가신 김포 일산 쪽에 뭐 부동산 있으신 집안의 자제분 아하. 큰아드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네.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참한 며느리 얻으셨다고. 사실 결혼은 그렇잖아요. 네. 뭐 다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대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현재는 둘째 아드님도 저희가 네.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꿈꿔왔던 그 인연을 네. 그 실현시키신 그 좋은 케이스 중에 제가 생각나는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럼 네. 2위는 과연 뭘지 궁금한데요. 네. 2위 함께 볼까요? 그럴까요? 자, 여성의 경우는 2위는 지인의 소개와 모임, 남성은 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만남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김현중 대표님, 네. 남성분들도 이렇게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지인이나 아니면 모임에 나가서 네. 만남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결혼정보회사들을 이용을 하는데, 결혼정보회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그 본인이 원하는 스펙 내에서, 이상형 내에서 나이별로, 직업별로, 종교별로, 그 다음에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진 상대편 배우자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만남을 하다 보면 그만큼 결혼까지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들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남사인 저도 네. 많은 공감이 갑니다. 아, 저도 정말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지인에게 소개받은 것과 또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권수지 매니저님?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은 내가 잘 아는 지인도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연봉은 뭐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요. 물어보기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 프로필을 확인하고 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로 속아서 결혼하시는 일은 없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드시면 소개를 받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네. 또 미팅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개를 드려요. 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신데 네. 미팅을 하시고 나면 지인 소개이실 경우는 네. 남성이나 여성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말해주기 애매하죠. 예, 말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신데 결혼정보회사는 후기를 남성분과 여성분에 대해서 다 들어요. 다 듣기 때문에 피드백을 듣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상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서 다음번 미팅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으시죠. 예.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자,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네. 2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배우자를 찾는 방법 때문일까요? 벌써부터 전화 연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최고의 결혼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에 관한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빨리 1위 이제 알아볼까요? 자, 1위를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배우자감을 찾는 방법.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남성 1위, 운명적인 인연. 네, 여성은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김현중 대표님, 네. 남성과 여성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나 지금이나 남성이 여성의 신부감을 볼 때는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메모만 근데 보겠죠. 여성이 남성을 볼 때는 네. 능력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결혼관이 있는데 뭔가요? 요즘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결혼관이 홈테크라는 결혼관이 있습니다. 홈테크요? 네네. 네. 홈테크는 말 그대로 결혼을 투자 일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혼관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러나 모든 투자가 그 재고 따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투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그 조건을 따져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결혼정보회사다 보니까 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성업 쪽에 있는 것이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연애를 짧은 제주도 여행에 비유를 한다면 네. 결혼은 길고 긴 아프리카 여행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네. 그만큼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결혼에 관한 모든 것.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담이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유치원 교사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예. 어떤 김주영 씨요? 고민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셨죠? 제가 1년 전쯤에 학부모님 소개로 4살 많은 건설회사 직원을 소개받았는데요. 네. 네, 성격도 좋고 회사도 탄탄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자꾸 말이 틀려지더라고요. 아, 네, 네. 학부모 소개로 만난 남자를 믿고 결혼해도 되는지 그게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자꾸 말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학교에 대해서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신촌 캠퍼스라고 했는데 신촌은 잘 모르고 원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가요? 자, 이런 부분은 네. 우리 결혼 컨설턴트 김현중 대표님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대표님, 좀 네. 상세하게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전화 주신 분이 김주영 씨라고 하셨죠? 네. 네, 제가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꾸 바뀐다고 하셨는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선 직장이 원래 전에는 정규직이라고 했는데요. 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 남편이 있는데 얘기하는 연봉이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봉. 그러면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집안에 대한 얘기도 바뀌나요, 자꾸? 네, 아버님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또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소개를 해주신 분이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 상세한 프로필을 자세하게 좀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알고 보니까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오며 가며 알 거지 충분히 깊은 건 아니래요. 아이고.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죄송하지만 그 남자친구 여자 관계는 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는 공대 다녀서 연애가 처음이라던데 페이스북 친구 맺는 것도 꺼려하고 네. 친구나 가족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좀 냄새가 나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그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측면을 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연봉이나 아니면은 뭐 저축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전화 주신 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처럼 그 지인의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있는 프로필 내용을 다 알아낼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본인 외에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학교 문제는 졸업증명서를 띄워본다든가 네. 아니면 직장 문제는 재직증명서.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뭔가요? 그 남자친구분이 결혼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네. 혼인관계 증명서.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좀 띄워보고 나서 네.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텐데 이런 내용들이 본인이 직접 남자친구분께서 띄워주기 전에는 이 전화 주신 분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여자 관계에 대해서도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못할 테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정말 본인 입으로 남자친구 입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필이 정확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픈 마인드로 네.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프로필을 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것마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민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자꾸 말이 달라지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학부모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조언대로 좀 현실적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조언 들어보니까 저도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요.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앞두고 네. 배우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회사나 학교에 진짜냐고 전화해볼 네.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네, 권수진 매니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남을 하면서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알아갈 수도 없는 네, 부분이고, 맞아요. 정말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상대방한테 집이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 예. 너무 조건 네. 본다고 그렇죠. 얘기 들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근데 우리가 조건도 보는 거지 조건만 보지는 않잖아요. 결혼은 그래요. 현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 과정이 있어요. 학교를 네. 졸업하신 졸업증명서부터 해서 네. 결혼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혼인관계증명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재직증명서 이런 기타적인 서류를 확인하고선 소개를 하시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로 속아서 결혼하시는 일은 없으시죠. 그렇군요. 네. 네,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권수진 매니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혼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이제 그 두 번째 상담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현직 수의사입니다. 네.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현직 수의사신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올해 34살인데, 네. 주위에 만날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한 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네. 사내 연애도 좀 힘든 일이 됐고, 피를 받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게다가 또 제가 연애 경험도 없는 모태솔로라서, 음.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너무 이제 그 공부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쵸? 예, 고민이 참 될 것 같아요. 네. 자, 자, 현직 수의사면요. 그쵸? 예. 전문직이고 또 남자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쵸? 소개팅하면 평소 남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참 이상한 게 소개팅 현장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네. 네. 주선자에게 늘 제 성격을 지적하더라고요. 어떤 너무- 식으로?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다고. 그냥 네. 그 관심사를 말했을 뿐인데 그런 네. 반응이 나오니까 좀 속상해요. 진짜요. 참, 잘나도 결혼하기 힘든 세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요, 네. 이 좀 괜찮은 모태솔로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주위에 만날 사람이 없대요. 없나요? 아니,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네, 권수진 매니저님. 이 네네. 사연을 주신 분처럼 능력 있는 언니들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대를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루트가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잉어를 잡으시려면 잉어가 많은 데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피라미 잡으시려면 피라미가 많은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를 받으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정도는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죠. 예. 플레이. 예. 만남에 대한 통로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찝어서 저희 살펴볼까요? 예, 예. 네. 그 전화 주신 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예, 예. 어떤 분을 조금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은 좀 키가 크고 네, 네. 수가 잘 어울리는 전문직. 요즘 좀 키 큰 네네.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데. 그러시고 근데 나오는 사람마다 좀 별로예요. 키는 한 180 정도의 스포츠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시고 그러면 연애 경험은 조금 있으세요? 제가 눈이 높다 보니까 거의 아이고. 없어요. 예. 네, 항상 썸씽만 있고 한 두어 번 만나다가 더 이상 연락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전문직에 네. 저희 좀 평범한 집안이 좋은데
네네. 그런 남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시면 그러시면 그 소개팅을 하실 때요, 미팅을 나가실 때뭐 옷차림이라던가 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숙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예. 정장으로 입고 나가고 일부러 미용실에서 아. 풀 메이크업을 받고 나가거든요. 네. 네, 처음에 볼 때는 좀 면접 보는 대기업 임원 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예.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시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러면 미팅을 나가셔서 주로 남성분과 나누는 대화 주제는 어떤 걸 주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차를 좋아하시는군요. 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들도 당연히 차를 좋아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반응 많이 안 그렇군요. 주시고. 너무 또 잘난 척한다고 그렇죠? 예. 그럼 주변에 남성분들은 좀 있으세요? 여성분들 말고? 남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만나는 것도 마땅히 없고요. 그러시군요. 그러시는구나. 동호회 같은 데 가도 다 어린 남자들밖에 없고 제 연령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법을 좀 찾고 싶거든요. 요즘 연하가 대세인데 말이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동호회. 예.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요, 키가 크고, 그, 슈트가 잘 어울리는, 즉, 외모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직, 그, 능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34살이세요. 네. 소개가 많지 않을 나이시죠. 네. 여성은 나이가 혼수라는 건 잘 아시죠? 그리고 그런가요? 지금 능력 좋고 외모가 되는 남성분들은 나이 차를 좀 보시는 건 좀 아시죠?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그렇죠.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동안 소리는 좀 듣거든요. 네. 나이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네? 나이가. 네, 문제가 제가 동안 되냐고. 소리를 좀 듣는데 네네. 여자 나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렇죠. 여성에게는 사실은 만혼이 시작되는 나이가 34살부터시거든요. 네. 그리고 남성, 지금 본인 나이가 34살이시면 내가 어떤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희망 나이가 있으실 텐데 네. 그 남성분들도 나를 만나셔야 되잖아요. 원하시는 부분이 같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얼른 오셔야 돼요. 네. 쭉 들어보니까요, 이 시청자분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환경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찾기가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네, 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맞습니다. 고민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너무 근처에서 찾지 말고 시야를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처럼요, 요즘에 이 전문직 미혼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예요. 김현중 대표님, 남성들이 전문직 여성을 선호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나 봐요?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는요, 네. 전문직 여성들이 좀 골든미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 의사, 수의사신데 네. 학창 시절에 의대 6년, 네. 인턴, 그다음에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네. 금방 30살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 시장에 나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여성, 전문직 여성을 만날 수 있는 남성들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여성들보다 나이도 조금 높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분 전문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존경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다 보니까 신랑감을 찾을 때는 자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신랑감을 찾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신랑감들이 벌써 좀 더 낮은 여성들하고 결혼을 벌써 다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미 없단 네.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골드미스로 많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네. 남성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더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미혼 남녀의 결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네. 무료 상담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찾아드립니다.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배우자를 찾는 시간, 결혼 카운슬링. 이제 그 세 번째 상담 전화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요, 저희 여담 좀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남성과 여성에서 배우자들을 원하는 그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김현준 대표님. 네. 그래도 남성들은 뭐니 해도 여성의 외모겠죠? 뭐니 해도. 네. 저도 남성인지라 그쵸.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통 남성들이 여성 승부감으로 네. 제일 먼저 꼽는 게 외모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집안 환경이나 네. 아니면 학벌이나 네. 아니면 성품 이런 순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그렇군요. 성품이 맨 처음이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쵸? 남성은 좀 그러게요. 다릅니다. 예. 네, 그러면요.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는 어떤가요? 김현중 대표님. 아, 공교롭게도 우리 김혜선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 벌써 네. 외모는 갖춰져서 얼마나 그런가요? 예.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선 씨가 생각하는 그 배우자감은 어떤 타입인가요? 저는 간단합니다. 성품이죠. 성품이 성품이요? 최고입니다. 네. 성품이면 어떤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심이 많아야겠죠. 네. 이해심이 많아야 된다. 야, 혜선 씨처럼 이런 여성분들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많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죠? 권수지 매니저님? 그렇죠. 그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은 첫째로는 사실 능력이시죠. 능력에는 능력이군요. 네. 능력에는 직업도 있을 수 있고 네. 학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력 등 그리고 나서도 네. 중요한 건 능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셨는지 성품도 보시거든요. 성품까지도 그렇군요. 보시는 거죠. 사실은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내가 결혼할 집이 최소한 짐이 되는지 울타리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 힘이 될 수 있는지 정도는 사실은 봐야 된다고 맞아요. 보기 때문에 네. 집안은 보셔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김혜선 MC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이도 좋으시고 키도 좋으시면 예. 금상첨화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다 보시는 거예요. 얼른 오셔야 돼요. 그러시군요. 네, 저 다 보는 건가요?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아니, 남성분들은 외모만 본다고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아니,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네요. 이렇게 이상형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화살을 쏴서 결혼이라는 곳에 명중을 하려면 네. 사실은 관역밖에 만나면 필요가 없고요. 아,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거죠? 예. 우선은 1년에 한두 번 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지속적으로 어쨌든 만남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뚫릴 네. 때까지.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상형만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관역이 너무 좁아요. 그렇군요. 너무 좁으면 쏠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윤곽은 좀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역시 커플 매니저의 큰언니다운 답변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서초동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예요. 네. 예.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저희 아들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이 왜요? 네네. 아니, 아들이 외아들이고요. 네. 남자 학교만 다녔거든요. 음, 예, 그런지 숙기도 없고 내성적이라 이성이랑 얘기하는 걸 뭐 너무 부끄러워해요. 아이고. 네, 연애도 여태 한 번 못 해봤어요. 네. 네, 근데 어쩌죠? 애는 참 성실하고 또 착해요. 네, 그럼 저희도 뭐 결혼하면 이제 뭐 아파트 30평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정도 여유도 되고요. 네.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좋은 아가씨 만나서 장가를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특별히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내성적인 30살 아들을 좋은 아가씨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어서 네.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직 30살이면 젊지 않나요? 그쵸. 젊은 나이인데요. 예. 왜 이렇게 어머님. 서두르시지?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하나 없는 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돼도 결혼을 안 하니까 예. 주위에서 자꾸 말들이 나와요. 어디서 뭐 어디가 좀 모자라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냐. 네.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빨리 따뜻한 가정을 이뤄서 정착하는 게 그렇죠. 부모로서의 숙제를 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어요. 네. 네. 김현중 대표님, 네. 이 어머님의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녀의 혼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모들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요즘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네. 본인들이 결혼 생각이 없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네. 스스로 찾아오시기를 많이들 하세요. 아,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네. 어머님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네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드님의 성격하고 취미는 좀 뭐가 있죠? 좀 성격은 내성적이고 네. 조용해서 뭐 돌아다니거나 사람 많은 곳 이런 건 싫어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온라인 게임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네. 계시군요. 네네. 예, 그럼 예. 아드님 직업은 뭔가요? 작은 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네. 아, 예. 네, 연봉은 한 3천 정도 되고 정규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도 여자 직원보다는 남자 직원이 더 많다네요. 아이고. 네. 기회가 또 적군요. 네. 네. 그 아드님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어떤 상인가요? 그 미스 A 수지가 좀 활발한 성격의 예. 여자를 좋아해요. 최고의 신부감을 원하시는 예, 예. 네. 근데 소개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집안 분위기나 실례지만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 남편은 좀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네. 좀 조용한 성격이라 저희 집은 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고요.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인데 남편은 지금 작은 무역회사 대표거든요. 네. 전체적인 거는 대체적으로 좀 풍족한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어머님, 네. 좀 내성적인 아드님을 위해서 혹시 결혼정보업체를 좀 이용하신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그럴 기회는 없었고요. 네. 이제 제가 하도 숙기가 없다 보니까 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면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게 좀 고민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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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그렇군요. 아. 네. 진단을 좀 내려보셨어요? 우리 전화를 주신 어머님처럼 네.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딸을 가지신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인데요. 네. 네. 특히 이번에 전화를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드님이 좀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다 보니까 그쵸. 더더욱 고민거리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 이 결혼정보업계에 근무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왔지만 네. 이렇게 숙기가 없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럴 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아들, 딸들한테 무작정 맡겨놓기도 못하고.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들, 딸 모르게 부모님들이 결혼정보업체에 찾아가셔가지고 네. 이제 몰래 등록을 하고 어. 이제 친구나 친척이 소개를 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드님이 숙기가 없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연애 결혼을 바라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아. 그래서 오히려 결혼정보회사 같은 그런 업체를 좀 도움을 받는다면 네. 그곳에 가시게 되면 커플 매니저라는 전문 매니저들이 있어요. 결혼 네. 전문가들이. 네. 병이 걸렸을 때는 의사한테 찾아가지만 예. 그렇죠. 법은 변호사.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결혼은 결혼 전문가인 커플 매니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네. 특히 아드님처럼 숙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들이 소개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연애 과정을 하나하나 코칭하고 네.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숙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결혼정보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요. 좀 숙기가 없는 분들이 이제 네. 처음 여성을 만났을 때 네. 좀 대화를 잘 하는 방법이나 좀 그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넘길 그쵸.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주시나요? 물론 그 결혼 전문가인 커플 매니저들이 그런 내용까지도 코칭을 좀 해주는데요. 네네. 이제 숙기가 없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맞선 자리에 나가서 예. 그 분위기를 일단은 리드를 하는 게 중요하세요. 아. 리드를 하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네. 여성들한테도 어느 정도 호감을 좀 빨리 갖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뭐 리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이야기거리 소재감은 서로의 공통적인 취미거리라든가 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는 것도 이제 자기네 노력이 좀 필요한 것도 있겠네요. 취미를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좀 더 활동적으로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예. 새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거 굉장히 네, 좋은 네.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아드님의 취미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머님? 답답하셨던 그런 부분들 좀. 예,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들한테, 아들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저도 예. 부모로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어요. 네.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아드님의 혼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네요. 전화 연결 기다리신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자,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네. 다음 상담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예. 우리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러세요? 좀 더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 결혼 트렌드가 굉장히 궁금해요. 요즘엔 결혼 트렌드 어떤가요? 상당히 중요하죠. 네. 결혼 트렌드 2013년 현재 결혼 트렌드가 결혼식을 예로 들자면 예. 예전에는 가족 신지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본식 위주의 성대한 결혼식을 대부분 선호를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소수 친척들, 가족들만 조촐하게 모시고 하는 하우스 웨딩이나 하우스 웨딩. 예, 아니면 소규모의 결혼식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요즘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식을 하나의 뮤지컬처럼 아하. 이렇게 예쁘게 기획을 해서 예.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런 결혼식을 공연 기획해주는 그런 공연 기획사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요? 예. 결혼 트렌드도 상당히 잘 네.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네요. 예, 아무 잘 준비해 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전화 상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예. 예, 나이는 올해 41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김창규입니다. 네. 아, 김창규 씨. 예, 그리고 직업은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연애를 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 그동안 뭐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40살 넘게 혼자거든요. 예. 그래서 전 제 직업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네. 네. 예, 사실 너무 많아서 좀 순수하고 건강한 여성분들을 좀 만나고 싶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나이는 한 네. 30대 초반의 여성이면 좋겠는데 나이까지.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순수한 여성이라면은 기준이 어떤 건가요? 아, 그냥 저는 그 의대생이었을 때도 네. 예. 여자들 대부분 학벌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요. 아. 그래서 연애는 사실은 원 없이 하긴 했는데 네. 결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그 순수한 여자라고 보면 그냥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예. 제 내조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이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 순수한 여자, 그런데 내조도 잘하고 그쵸. 좀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 고민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파악해볼까요? 네, 김현중 대표님. 네. 네. 우선 남성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예. 여성들이 많이 호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여성들 중에
아직 이상형의 여성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인연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전문직을 위해서 또 전문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 우리 커플 매니저님한테 네. 또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면 아, 좋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네. 권수지 매니저님, 저희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주시죠. 예, 예. 근데 우리 제가 전문직 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고민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쵸. 예, 예. 근데 우리 김창균님께서는 네네. 본인 조건을 조금 숨기고 네.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예, 예. 그런데 우리 김창균님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실 네. 작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네. 이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김창균님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런 김창균님의 학벌만 보고 달려든 이런 불나방 같은 여성분들이 이상한 거죠. 네. 그잖아요. 그렇죠. 김창균님을 속이고 만남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만나시는 분을 잘 선별해서 보실 수 있는 근시안적인 지혜를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좀 더 다른 질문들을 한번 예, 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김창균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선호하는 분은 어떤 분을 조금 만나기를 원하세요? 글쎄요, 제 욕심인지 몰라도 좀 생활력이 좀 강하고요. 예. 네네. 여행도 좀 같이 다닐 수 있고, 여행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요리를 좋아하는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네. 부모님은 자꾸 저와 비슷한 뭐 의사나 약사, 교사 막 이런 직업을 좀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싫습니다. 뭐 번역가도 괜찮고 네. 요리사도 괜찮고요. 예. 네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는구나. 그럼 현재 병원에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예, 병원의 재정 상태는 좀 어떠세요? 네. 여대 앞에 있는 근처에서 작은 내과를 하기 때문에요. 예. 뭐 대기업 과장 정도 그 연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갚아야 할 빚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예.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해서 예.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까다롭네요. 예. 결혼하기 힘든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 직업에 대한 환상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예, 예. 예, 근데 사실 그 예전 얘기지 지금은 의사들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실 감각을 좀 가진 전문직 여성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하. 현실 감각. 예,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예. 네, 우리 김창균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네. 부모님께서는 의사나 약사나 교사 등의 좀 안정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예, 예. 김창균님께서는 싫다고 하시는데 예. 그러시다면 어떤 생활력이 강한 여성분을 찾으시는 건지를 좀 구체화하시면요. 찾으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 풀 중에서 창규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인력에 대한 풀을 좁혀서 소개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예. 지금 남성의 능력이라는 건 예. 예를 들어서 뭐 학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직업도 있을 수 있고 본인 재력도 있을 수 있고 집안 경제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의사인 부분은 사실은 참 훌륭하세요. 그런데 네. 김창규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분이 30대 초반에 예. 순수하고 현실 감각을 가지고 계신 전문직에 계신 분을 잘하신 분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능력을 보신다면 예. 예. 남성분들은 지금 여성분들의 우리 창윤님 같은 경우는 나이 보시는 거고요. 예. 외모 보시는 거고 직업 보시는 거고 집안까지 다 갖춘 분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직업이 좋고 예쁜 분들이고 집안까지 좋은 분들이면 그쵸. 사실 빠지는 부분이 없으세요. 네. 다 갖춘 부분이신데 네.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건 예. 사실은 다른 하나를 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청국장을 먹으면 아. 스파게티를 먹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다 보기는 부분도 좋으시지만 직업적인 부분을 보시던지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분을 보시던지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내가 너무 좀 환상을 쫓고 있는 네. 거 아닌가 좀 생각도 되긴 하는데요. 아, 네. 예. 그래서 나이 그 어린 사람 나보다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네. 아 사실 저도 사실 나이 때는 욕심 나지만 다른 건 좀 무리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아직 30살 초반 때면 아직 그 사회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가능성만 그분이 그 전문직에 대한 자기 그 미래 꿈만 비전만 있다고 그래도 네. 저는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좀 고민이 예.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또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찾기보다는요, 이 다양한 분들을 솔직하게 만나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전화 받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네. 모든 상담 전화를 마쳤습니다. 네. 상담 전화 쭉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김현주 대표님? 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가외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좋은 대학교 딱 보내놨는데, 네. 대학교 들어가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결혼이라는 기간이 제2의 인생의 시작인데, 예. 이 결혼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네, 권수진 매니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궁금하시면 사실 결혼 전문가에게 커플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요즘 물도 굉장히 깐깐하게 드시는데 맞아요. 결혼도 깐깐하게 선택하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셨으면 합니다. 아, 예. 네. 오늘요, 이 두 분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애와는 다르게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 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분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결혼 컨설턴트 김현준 대표님 그리고 권수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랑과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네.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국의 미혼 남녀 모두가 결혼하는 그날까지 생방송 결혼 카운슬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